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정비법 하겠습니다. 정비법. 자, 정비법은 이제 다음 연도 혹시나 재수하시면요,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보는 사항들이 좀 보이고요. 다른 법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이 다음 연도로 많이 바뀐다 알아주시고요. 재수하시면 그 바뀐 법령 보시니까 재수하지 마십시오. 올해 끝내십시오. 자, 용어에 일단 정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192페이지의 1번부터죠. 보겠습니다. 정비법이 나면 항상 첫 번째 정비사업의 구분 종류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정비사업 하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또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죠. 여섯 번째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 징표 보시면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면서 극히 열악 이런 말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열악하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양화다 시설 지금도 쓸만하다 양화다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이런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혹시 주거지역 나면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와야 돼요. 주거지역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이것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란 말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이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주거관리사업이죠. 주거관리사업.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요 사업은 이제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이라는 소규모 장소입니다. 요 구역에 이것을 현재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개선 사업이다. 이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면 저소득 극히 재개발 사업 나오면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란 표현이요. 상업적, 공업적, 도시환경, 단독과 다세 밀집하면 주거환경 관리사, 그 다음에 가로구역에서의 해당 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한다는 의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호 나오죠. 양호 나면 재건축 사업이죠.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X죠. 2번입니다. 열악이라는 표현 딱 나오면요. 재개발 사업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2번 X네요. 3번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하면 단독과 다세대 밀집되어진 장소에서 한다 해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적 공업적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요것은 상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요점 주거 기능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도심지 환경이다. 도심지 환경이지 주거 환경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혹시나 주거란 말 딱 등장하면 문장 X가 됩니다. 그래서 징표 보시고요. 도시 환경이 이제 주거 환경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지문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 자 가로주택 하면 가로구역이라는 요 표현 딱 나오면서 이제 해당 장소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징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구역 바로 X죠. 가로구역. 그리고 확충 아니고 유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른편 문제 같은 식의 문제니까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이제 딴 거는 통과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른편에 2번 보시면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혹시나 정비기반시설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나옵니다. 이런 말 딱 나오면 둘 다 실은 이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라면 당연히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 당연히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민공동시설은요 해당 마을, 해당 그 지역 마을의 기능이다. 그래서 지역 마을에만 있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는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도시 기능을 위해서 정비 기반 시설, 그 마을 기능을 위해서 주민 공동 시설 이렇게 해서 차이점 두면 됩니다. 도시민들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요 주민 공동은 해당 마을 주민만 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딴 거는 자 보실 만한 상이 아니죠. 5번 보시면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이 속에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두 개 합친 말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겠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3번 문제가 또 책을 내놨죠.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장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쉽게 나오기도 하니까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장 갑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죠.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6번부터 6번 중요합니다. 6번 참 중요하죠. 6번보다 먼저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1번 또 나옵니다. 5번에 보시면 거기 노후불량 건물이 많아야 이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되고 불량한 건물이 많아야 이 사업하니까 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또 무엇이냐 합니다. 무엇이냐 이 말 딱 나오면요. 지금 당장 붕괴될 정조 TT교입니다. 붕괴되고 있다 하면 바로 불량 건물입니다. 어제 완성해도 불량 건물입니다. 근래 TV에 보니까 뭐 끼우도
활동하는 건물이 나오죠. 다 불량 건물이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건물을 준공 1부터입니다. 준공 1부터 40년 까지입니다.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하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철거해서 더 크게 신축한다. 철거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이 두 개의 비용을 따져서 비교해 보니까 철거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요. 철거하는 것이 훨씬 효용 가치가 큽니다. 크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비용 이런 말 나오거나 또 효용 이런 말 딱 나오면요. 준공 1부터 40년 이 말 나와야 됩니다. 40년. 또 이런 표현이 안 나올 때는 적어도 준공되어진 날부터 20년에서 30년 요 기간 안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 그들 보시면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진 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나 효용이나 말 안 나오면 준공 1부터 20에서 30년 이 표현이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보시면요. 어딥니까? 5번 문제에 3번 지문을 딱 보시면 20년까지 뭐 비용이란 말 딱 뜨면 40년까지 있어요. 40년까지. 그래서 그 5번에 3번 문장에 X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6번 문제 중요하죠. 6번 문제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의 가로구역의 요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요건을 반드시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어떤 분들은 다음 년도 이 사업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이사갑니다. 이사가.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에 다른 법에 보시면 빈집과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옮겨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가로주택은 가로구역. 이 요건을 갖춰야 이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무엇이냐입니다. 정비는 규모 크죠. 1만 이상입니다. 근데 가로구역은요. 다 보시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구역을 써요. 소형. 규모가 작아야 돼. 1만 안 돼야 됩니다. 또 이 구역 내부에 관통하는 넓은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4m 넘는 거 말합니다. 4m 넘는 도로 말합니다. 4m 이하는 괜찮다. 괜찮다. 4m 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 상태가 3분의 2가 불량하다 진단 나야 된다랍니다. 불량 진단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 단독 주택만 있으면 10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공동주택만 있으면 2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동 합쳐서 있으면 합쳐서 2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독이 10개 이상인데 공동주택을 합쳐 보니까 20개 미만이 된다 해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징표가 갖춰야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4번 지문에 불량 건물이 4분의 3 아니겠죠? 답을 합니다. 3분의 2가 불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X입니다. X고요. 또 5번 또 보시면 법령이 바뀌었죠. 지금 단독만 있으면 1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또 X였어요. 6번 문제는요. 4번, 5번 둘 다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8번 문제. 8번 문제 중요하죠.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 중요한 문제죠. 요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에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죠? 일단은 가로구역이든 정비든 보세요. 정비 4번 정비구역.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요 정비나 가로구역. 요 안에서 말입니다. 안에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든지 또는요 해당 그 토지만 소유했다 하여튼 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또는요 지상권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요. 하지만 주택 재건축이죠. 주택 재건축은 아주 복잡해진다랍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구역 내에서 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역 내부에서 할 때는 항상 단지니까 단지 내에서 전체에 보시면 단지 안에 있으면요 이 구분 건물 아파트죠. 아파트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아니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시에 및입니다. 미 해당 지분권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또는 및 이렇게 포함합니다. 또 바깥에 있는 곳에 포함이 되어도 그쪽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이요, 부대면 부대요, 복리면 복리요 이렇게 건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또 동시에 및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이게 참여한다. 재건축은요 땅과 건물 일체가 돼야 참여한다 라는 건 포함되어 있겠죠. 해서 보시면 8번 문제 보시면 답은 5번이죠.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또는 분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이라는 표현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이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기출문제 9번이죠. 주택 9번에 3번 지문 보시면 주택 재건축 4번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이지 재건축은 재산권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X가 되겠다.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제 제2장 겁니다. 2장. 정비 사업은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한다. 절차가 나오죠. 절차도 이제 다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정비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세운다죠. 기본 방침을 세운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딱 보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딱 수립을 하는데 10년 단위 방침을 세운다. 세운 방침을 또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이 방침에 근거해서 도시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세운다. 도시 기본계획처럼 정비도 기본계획 세웁니다. 이것은 건물 많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또 세운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한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요 시죠.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 두는 대도시는 꼭 세우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수립할 의무가 없다. 단 도지사가 수립의 의무를 부여할 때 그때만 수립을 하게 되지 수립할 통상적인 의무는 없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또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도한테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절차죠. 세울 때 보시면 일단 기초 조합을 보시면 먼저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견 수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일 이상 한다라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도 한다. 협의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도 한다. 심의해서 그 사실 발표 고시라는 것을 딱 합니다. 고시예요. 고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요 고시를 도해서 고시를 딱 해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성인당 와서 고시해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 해서 국토장관한테 이것을 보고를 해준다. 이렇게 또 간 것이죠. 요 기본계획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소개 보시면 요 속에 딱 보시면 내용 속에 보시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요 시지역 안에서 정비 필요하다. 정비 예정구역을 개략적으로 결정을 해준다. 또 언제쯤 한다. 사업 추진 시기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다 보니까 시가 도래한다 해도 실제 해줄 업무는 없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해당 시가 도래했다면 도래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도래해서 하고자 할 때는 또다시 또 계획을 세우죠. 그때 보시면 바로 정비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도래할 때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정비계획입니다. 요 정비 계획을 수립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립을 해가지고요. 요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 글자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 수립한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구역 지정 절차 받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밟는다 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나 또 인천광역시 등 거대한 도시일 때는요. 요 계획 수립은 그 밑에 있는 각기 구청장이나 인천시 강한 군수 등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선정돼서 구청장 등이 수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한다. 누구한테요? 서울시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한테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 특광 말고 기타, 도에 있는 각기 시장 군수들은 직접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요, 수립한 요 정비계획을 가지고 구역 확정이자 계획의 승인도 포함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의 확정도 포함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 확정. 글자가 좀 제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비 계획에 수립을 해서 구역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구는 직접 스스로 정비 구역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처럼요, 해당 시원이 직접 구역을 지정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합니다. 해서 발표 고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합니다. 하는데 절차입니다. 수립할 때 보시면 역시 이게 또 공람합니다. 공람하게 돼요. 공고일람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정비 계획을 세울 때는 보시면 주민들 불러 모아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공람을 한다. 특징이 있죠. 이때 공람은 기본 기간 14일인데 이것은요 30일 이상 길게 또 공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면 지방의회에 보낸다 합니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딱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역 지정권자이자 지정 절차에서 보시면 이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는 안 해요. 구역 확정할 때 이미 요 기본계획 설치 협의했으니까 협의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심의합니다. 심의. 곧바로 도계위에 심의만 딱 한 다음에 구역 지정은 발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실을 또 국장한테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 어떤 계획 단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중에 20년단이 아니죠. 10년 단위죠. 10년.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X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산업의 유치협정과 배치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차 이건 주거지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 산업의 각종 유치, 배치 계획 이건 상세하게 정비에 세울 때는 몰라도 이 기본계획 세울 때는 산업의 유치, 배치 유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X요. 3번에 모든 계획 작성 기준 하면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 4번 보시면 수립한 기본 계획은요 국장한테 보고는 이렇게 해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검토 남은다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5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검토한다 X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에. 자, 다음 장에는요, 보실 만한 것이 오른편에 4번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했던 설명이 똑같은 말 나오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볼까요? 2번 보세요. 2번 딱 보세요. 2번 보시면 기본 계획 등 설명이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X죠. 바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라는 말을 하면 방침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강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바로요. 그 다음에 기본 방침 속에 노지 분량 주거지 조사 및 그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 그쪽 쪽에 어떻게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도 개선해보자 라는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계획 수립 주기 10년단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기본계획 속에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와 그다음에 시기가 나와 있다. 특징이 되었었죠.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의 정비계획의 수립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은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4번 문제. 자, 보시면 나왔던 문제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계획의 4번 문제 1번 질문 작성하는 방법과 기준은 뭐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랍니까?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하면 환지계획 기준 말고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환지계획은 장관령으로 한다랍니까?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보시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아닌 시는 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2번처럼요. 그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단계적 보시고, 승인 받으면 변경 승인 받다. 승인 받으면 변경 승인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단계 순서를 조금 더 바꾼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랍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예정구역에 대한 위치, 또 언제 시기에 최초로 세울 때는 승인 받는 것인데, 변경도 변경 승인인데, 근데 예정구역의 그 추진 시기를 약간 늦춘다. 이까지는 승인 필요 없다. 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은 이제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변경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추진 시기 좀 늦추겠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라. 그래서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X입니다. 맞습니다. 맞고. 3번 보시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보시면요. 자, 주거지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생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건별 기반 시설을 설치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할 때 주거지 관리 계획도 포함시켜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문제는 X입니다. X. 그 다음에 항상 4번 보시면 있죠. 항상 심의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없다라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했습니까?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제 5번에 1번 질문입니다.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 공람에서 세입자 제외한다. 안 됩니다. 세입자분들 이제 철거니까 이사가야 됩니다. 이사갈 시기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비 세울 때 세입자한테도 공람을 같이 이사갈 시기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람을 시킵니다. 제외 못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요. 기본계획. 항상 건축선 하면 뭡니까? 상세하게 도로 사이에 띄운다 아닙니까? 이 띄운 상세한 계획들은 이때 나와야지. 이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계획 상세한 계획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다음에 3번 통과하시고요. 4번 보시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포함이 된다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포함합니다.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항상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요, 심의 안 할 수 있어요. 그 경미한 사항이 뭐냐 보시면, 주민 공동영역 시설, 마을 우물, 마을 회관, 요거 위치 바꾼다. 요거까지 승인 필요고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사항이지, 뭐, 그 안에서 마을 회관의 위치, 또 우물의 위치, 이거 지금 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 요거 살짝 바꾸는 까지 심의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님은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근래 나왔던 기출들이죠.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 문제 봅니다. 6번. 정비기이죠. 오른손 모두 몇 개냐?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기억 X죠. 기본기억 수립주기 10년이죠.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기억 바로 X네요. 다음에 또 2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대 한에서 도지사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다지. 대도시는 항상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보시면요. 뒤가 보시면, 자, 이것도 그 뒤에 나오겠죠? 했으면, 식입니다. 도래해도 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의무는 없지만요. 도래했지만,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주고 있으면요. 해당 그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세워달라. 이렇게 입안 제한은 할 수가 있다랍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한 데에도 입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요, 여부죠. 60일 플러스 30일에 여부만 통보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해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3년 아니고 1년 이상이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줄 때 그때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3년 X입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안 제한이 있으면 이 제한에 응해서 입안해줄 의무는 없지만 여부는 알려준다. 여부 보시면 제한 1년부터 60일 플러스 30일에 여부 통보해준다. 도시군 관리계획 40일. 요것은 60일 이렇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2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지면 X가 된다 해서 맞는 것이 요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라는 것이 나오죠. 해제입니다. 해제는 잠시 뒤에 보시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 11번부터 보고 나서 해제를 보셔야 이것이 정상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204페이지에 있는 효과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딱 보세요. 그래서 정비구역 중에서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 했어요. 고시를 효과입니다. 고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발표 고시했을 때 효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발표 고시했습니다. 고시했으면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 정비계획 속에 상세한 지구 단위 계획상이 포함이 되었다 할 때 따로 입안 결정 안 해도 요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비구역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요 사업에 방해될 각종 어떤 투기 행위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투기 행위를 못하게 억제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자, 앞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요 구역 내에서 각종 어떤 토지 용행입니다. 각종 토지 개발 행위 일체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개발 사항들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이 사업에 방해 안 되고 투기 안 할 때만 허가 딱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와 공소가 다 심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함되죠. 그래서 개발법에 있는 사항 다 포함됩니다. 근데 단 여기 대수선 이것 빼놓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가설, 건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행위 또 다 포함되고요. 충무의 벌채식재까지 다 포함 사건입니다. 물건 사는 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빼고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사전 투기 비슷한 행위 이미 공사나 사업에 투기를 할지라도 착수를 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할 수 있다 보호를 하게 해준다랍니다. 단 이 사실은요, 구역 지정 1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라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보십니다. 그래도 허가받는데 허가받지 않는 또 예외적인 또 경미한 사항은 또 참 많더라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응급조치 행위, 간이 농생산 공작물 설치 행위, 경작 목적의 형질의 변경, 경미한 토색의 채취, 존치, 남겨두는 대지에 물건 사둔다, 관상용 주목의 임시제, 그냥 할 수 있다 해서 응이다 흑치만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착수가 나오면 안 돼. 착수가 사실 나오면 또 안 됩니다. 억제를 해야 돼.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 정비 예정구역을 알리니까 선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예정구역 이것이 포함이 되어진 도시 기본 정비기본계 기본계 이것을 공람을 할 때부터 공람시부터 그때부터 제한을 하든지 시부터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세우는 착수계획이죠. 정비계획 요 정비 수립 시부터라도 해가지고 향후에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그 많은 개발 행위들 가운데에서도 건물의 건축 행위하고 그다음에 저기 토지의 분할하는 분필, 지분 쪼개기 이 두 가지만 미리 금지시켜 놓을 수 있게 발표 고시를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죠. 이걸 아시고 나서 해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1번을 가보시면 행위제한 설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위제한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 쌓아둘 때 허가 받습니다. 받아요. 그 다음에 허가하고 날 때 시행자한테 의견을 미리 듣고 해줍니다. 이번 맞습니다. 근데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뭐 경미한 사항이다 이런 말 없으면 다 변경했으면 그 변경 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 등일 때 신고 또는요 허가 받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항상 뭐 원칙이 허가면 변경 허가, 신고면 변경 신고, 그다음에 인가면 변경 인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신고하는 게 변경 허가입니다. 자 4번 질문 보시면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가 있다. 30일 신고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정비법에 행위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 개발 행위가 간주가 된다. 특별법을 받으면 일반법 간주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13번 문제를 가볼게요. 허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허가사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경면상, 이거 뭐죠? 응급조치, 간인, 농상상,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보시면 또 경량물체 행기 변경, 돈치 않은 땅에 물건 쌓아둔다, 관상 중목의 임시식재 그냥 할 수 있는 행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탈곡장, 간이, 공작물 설치 뭐 보시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도 별 문제 없습니다. 경작 목적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경작지에서도요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도 필요가 없지만 경작지에서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4번 질문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14번 볼까요?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설 건물의 건축도 허가받는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기억 보시고요. 충분히 벌채식재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겠죠. 공수의 매립 이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맞고요. 또 물건 쌓아둔다 한 달 이상 쌓아둔다, 물건 쌓아둔다도 이게 포함된다. 그래서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네. 그래서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또 한 번 있는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장 15번 또 보시면 같은 어떤 말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8번 구역에 해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강력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빨리빨리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해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 임의사항 또 하여야 된다와 임의사항 할 수도 있다. 임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정비 예정구역이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인데 할 시기가 다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되어도 시장 군수등이 이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정구역도 해지하자. 이렇게 첫 번째 등장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을 다 조합이 한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조합하는 사업장인데 요 두 사업일 때 보시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딱 했는데 이때부터요 2년이 되면 먼저 이 안에 정비사 조합이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단체 추진입니다. 추진이 요 구성이 필요한데 요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이가 또 구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조합 설립 준비해서 조합 설립을 딱 준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인데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 또 해제합니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어요.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설립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과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이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3년 되어도 못하고 있다 할 때 또 해제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해제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딱 보이면 앞뒤 좌우에 2년만 보이면 되고요. 조합만 딱 보이면 3년만 딱 보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세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구역 지정되어진 날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요기는 5년 줍니다. 5년 안에도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제한다 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정비 어딥니까? 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주제다. 취소입니다. 되어지면 이제 조합이 깨어지면 그것도 깨진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할 수도 있다랍니다. 할 수 있다.
뭐냐면이죠. 첫 번째입니다.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겠다라고 예상될 때 해제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온 것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 할 때 또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의 10분의 3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동의할 때 그렇다 합니다. 동의할 때. 근데 이때는 보시면 이 해제하기를 이제 요청할 텐데요. 요청을 할 텐데 요청할 때 보시면 이때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아니하다는 전제하에서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인데 10년 경과되고 난 이후부터 3분의 2 이상인 해제해 주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또 할 수가 있다 해서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해제입니다. 해제한다 할지라도 해당 그 사업장을 철거하지 않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또 합니다. 하고요. 자, 또 10분의 3 이상이 해제 연기 요청을 하면 2년까지 해제를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 지문입니다.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서 승인이 조합 추진이 취소되는 경우는요,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가 취소됐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식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3번 보시면 추진이가 딱 보이죠? 보이면 2년 딱 보이죠? 2년만 딱 보이면 X입니다. X. 맞습니다. 맞아. 그럼 4번 보시면 예정 구역이 딱 나올 때는요, 3년 딱 나야 되겠죠? 해서 4번도 맞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 도시환경 증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할 때는요, 5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할 신청을 못 할 때 5년 날이면 5년 해서 3년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에 또 9번 문제를 가보시면 같은 말이 나오죠.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9번은 4번의 X 이유가 뭐냐면, 자, 4번이 X가 뭐냐면 해제 신청을 받으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제를 한다. 해제 여기 의무사항에 포함이 되어서 해제 신청 받으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때문에 X인 것입니다. 4번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정권자들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니까요, 과도한 부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추진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입니다. 10분의 3, 130분 이상이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제를 요청할 때 그렇다 해서 3번 또 나왔습니다. 또고요. 또 4번 보시면 스스로 개량 방식하는 개선 사업인데 10년 지나고 3번 A가 하기를 동의할 때 해제할 수 있다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도요 조합 설립과 취소가 되어지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죠.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하는 경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0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해제편이었고요. 자, 11번부터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16번 안전진단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